문재인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만나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크리스틴 라가르 IMF 총재와도 만났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쯤 청와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만났는데요. 곧 있을 유엔 총회 참석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반 전 총장을 만나 북한 핵실험 등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만큼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현안 해결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자 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엔 사무총장 재직 경험이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방한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와도 접견했는데요. 재벌 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의 공정 경제 정책이 유망 기업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재벌의 과도한 시장 지배를 막아 포용적인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공정한 경쟁과 재벌 개혁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처음으로 70% 이하로 떨어진 조사가 나왔어요.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째 떨어지면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밀린 69.1%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2.8%포인트 올라 24.6%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주간 지지율이 7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취임 뒤 처음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감과 무력감이 지속되면서 지지율이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인 오후 2시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안보 문제를 비롯한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 국회에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핵무장 문제를 놓고 찬반으로 극명히 나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박성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박성진 후보자는 보수 농객으로 알려진 변희재 씨와 뉴라이트 학자로 알려진 이형훈 교수를 세미나에 초청했다는 논란에 대해 여러 초청 인사들 중 일부라며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 일로 역사관이나 이념을 평가하는 것은 비약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창조과학을 신봉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는 창조과학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창조론은 신앙적으로 믿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박 후보자는 어제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 없이 청문회장에서 예행 연습했다는 지적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정책 질의에서는 소상공인과 대화 채널이 없어 장관이 된다면 위원회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김희수 헌재수장 인준안을 표결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술핵 배치 등 핵무장론. 자, 여전히 정치권에서 논란이에요. 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미국, 중국, 일본을 방문해 설득 작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대국민 여론전을 진행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1,000만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전술핵 배치든 핵 공유 등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핵 무장 논란으로 더 이상 정치, 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안보 여야 대표회담을 거부한 홍준표 대표를 소인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미 동맹과 압박으로 대북관계 주도권을 강화해 나갈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자, 백악관에 이어서 미국 대선 후보였던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까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에 이어서 의회까지도 이제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건데 전술핵 들어올까요, 진짜? 좀 굉장히 분위기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깨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거론된 것은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트럼프 대통령이 소집한 지난 3일 국가안전보위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MBC 방송은요, 한국에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등의 핵 위험에 맞서 최신형 소형 전술핵 무기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요, 핵으로 폭주하는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경고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북 제재 결의를 앞두고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도 높은 제재에 찬성하지 않으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전술핵은요, 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함께 모두 철수됐고 재배치를 하기에는 현실성이 적다라는 이게 워싱턴 외교관의 진단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역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적은 없다라고 일단 선은 그은 상태입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으로 당신들이 북한을 통제하지 않으면 한국에게 핵을 전술핵 줄 거야. 그렇죠. 아하. 자유한국당 연일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그런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천만 서명운동과 핵무장 외교를 우리가 펼치기로 할 것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이제 한반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핵 질서의 재편을 가져오는 엄청난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 나라, 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장이 꼭 필요합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서명운동까지도 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죠. 네, 전술핵 전쟁이 이제 백악관을 넘어서 이제 여론전으로 확전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당 들으신 것처럼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1000만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외교전까지 펼치기로 했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다고 해요. 서한에는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한국 국민 60%가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까지 다 이제 재배치에 드는 비용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멀리 보고 하는 거죠. 한국당 상황 아주 오랜만에 주마 가편입니다. 60%라는 여론조사 결과 언제 받겠습니까? 여론에 힘받아서 전술핵 재배치를 이참에 밀어붙이자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 도발에 뾰족한 카드가 없는 문재인 정부를 집중 공세하고 핵에는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자, 미 언론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재배치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발씩 나아가는 입장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정부 여당이 어려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 여론을 이유로 해서 결정을 했던 그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걸 또 바탕으로 해서 핵배치를 요구하겠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만 여전히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북핵을 용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 전술핵을 가져오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한 꼴이 됩니다. 핵이라는 것은 여러 발전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핵탄두 소형화, 각종 전술핵 무기,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런 무기들이 계속 발전해 가게 되면 더욱더 위험해지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제재를 놓고 이제 오늘 자정쯤에 유엔 안보리에서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과연 오늘 표결 어떻게 될지 정치부 백대호 기자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유엔 안전보상이사회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6시, 미국 시각으론 어제 오후 5시까지 회의 소집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9월 11일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속적으로 9.11 테러일에 맞춰 대북 제재 결의안 처리를 촉구해온 만큼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쯤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안보리 상임 그리고 비상임 15개국 가운데 최소 9개국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른바 5분의 3 이상 룰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단 한 곳이라도 거부하면 나머지 14개 국가가 찬성해도 결의안은 부결됩니다. 유엔 안팎에선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는데 미, 중러, 중재안 만장일치 채택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That he is begging for war. War is never something the United States wants. We don't want it now. But our country's patience is not unlimited. 관건은 미국이 중국을 어느 정도 설득할지 여부입니다. 미국은 제재안 처리를 위해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말하자면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가진 한일 가운데 양자 선택하라 이러면서 사실상 공을 중국에 넘긴 겁니다. 상임이사국 간 물밑 협상에서 섬유, 의류 금수 조치와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금지 항목엔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러나 원유 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유 금수 조항이 빠진 결의안 통과냐 아니면 결의안 부결 책임을 중러에 돌리면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등 독자 제재 명분을 선택하느냐 미국의 고심도 깊어갑니다. 원유 전면 봉쇄는 아니더라도 제한적 또는 한시적 원유 공급을 축소하는 중재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232 하나, 237 하나 이 두 결의안이 채택됐을 때 보면 거의 2달 걸렸습니다. 미국 측이 내용을 톤다운 시킨 다음에 됐습니다. 9월 11일 날 이 결의안이 채택이 안 되고 좀 시간이 걸려서 결의안이 채택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크게 거기 놀라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자, 미리 보는 유엔 안보리 정치부 백대우 기자였고요. 자, 북한은 정권 수립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지난 9일 그나마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대신에 6차 핵실험 성공을 아주 대대적으로 자축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중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리솔주 동지와 함께 연회장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연회에서는 애국가가 주악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만건 동지의 축하 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북한이 오늘 자정쯤 예상되는 새로운 대북 제재안 결의를 앞두고 또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렇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는 계속 불만을 항상 표시해왔어요, 민감하게. 북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권 수립이었던 지난 9일에는 도발이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예. 대신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6차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수소탄의 폭음은 조선 인민의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까지 자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추가 도발 대신에 이제 김정은이 축하 행사에 주력한 걸 갖다가 이번 주에 이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오늘 이제 내일 있을 표결을 앞두고서 좀 사태나 추이를 좀 지켜보자 이런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허, 예.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이 오늘 이제 성명을 냈는데 이걸 맞춰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진행한다면 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라면서 거의 위협에 가까운 경고 메시지를 이미 전달했어요. 예. 이제 오늘 이제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안 표결 전후에서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또 다시 도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폭탄이 아니라 도발을 또 감행할 가능성. 자, 지금 화면에서 나옵니다만은 조선중앙TV에서 나오는 장면, 바로 저 장면입니다. ICBM 앞에다가 숱한 핵탄두를 장착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으로 언급을 했었던 바로 그 장면을, 그 얘기를 그대로 대한민국에 보란 듯이, 전 세계에 보란 듯이 저렇게 시연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으로, 레드라인으로서 사실은 그걸 넘어버리면 군사행동을 하게 되는 그 의미로서 레드라인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김정은이 보란 듯이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도발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데 지난 9일에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청와대 뒷산을 올랐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데리고 갔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이요. 지난 토요일 북한 건국 기념일 9.9절에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군도 물론 그러셨겠지만 우리 언론사들도 다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문 대통령이요. 반소매 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반려견들과 함께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을 올랐습니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예. 뭐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북한 도발에 대처하고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앞서 예. 북한이 9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멀리 발사하는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고 밝혔고 그렇죠. 외신이 이 발언을 비중을 실어서 보도를 했거든요. 예. 이처럼 정부 내에서 일관되지 않은 사인은 보는 이들에게 안심을 주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총리와 국정원, 국방부는 9일날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도 예전처럼 너무 비정상적으로 위로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 공격하는 것처럼 정각으로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위기감에 대해 우려를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저렇게 반려견, 개를 데리고 청와대 뒷산을 산책을 하며 안심 메시지를 보냈다. 자, 그런데 네. 북악산이 저렇게 개 데리고 가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애견인들을 위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 저 사진 보시고 개 데리고 북악산에 가시면 제지당하십니다. 입장 불가되십니다. 예? 일반인은 할 수 없는 행동이 맞습니다. 북악산 관리소는요. 오늘 휴일이라 관련 입장을 저희가 전화로 바로 듣지는 못했는데요. 예. 워낙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하면 그게 유행이 되니까 예. 참고 삼아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홈페이지에 탐방 유의사항을 보면 분명하게 애완동물을 출입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예. 청와대는 오늘 대통령의 면담 일정이 많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낼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쨌든 일각에서는 청와대 발언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국민에게 안심을 주기 위한 애완견과 동반 행동은 뭐 좋지만 사실 네. 일단 산행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소요가 돼요. 그럼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2시간이 소요되고 또 돌아오는데도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청와대는 그날 언제라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산에 올라가 있는 와중에 국가위기관리 상황실로 빠른 복귀가 가능한 경내에서 강아지와 사진을 찍었다면 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청와대 안에도 충분히 산책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기자들과 만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굳이 저렇게 애완견이 불허된 북악산을 그것도 애완견과 함께 대통령이라도 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법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내규로 돼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북악산 홈페이지에 보면 애완견은 데리고 가면은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부터 커피, 블렌딩한 커피 마시면 이 문재인 커피, 이니 커피 뭐 엄청 유행을 했었거든요. 지금 시계도 엄청나게 유행인데 혹시라도 대통령 따라서 강아지 혹시 개 데리고 다니시면은 저 큰일 납니다. 저거는 지금 대통령이니까 뭐 허용을 했는 모양인데요. 일반인들은 일단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상당히 진퇴양난 양상인데 그래서입니까? 친문 김경수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공식 대변인 임명 전까지 사실상 대변인 역할도 했었던 친문 핵심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나섰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지지자들의 비판이 연이어지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대통령을 신뢰해왔다면 지금 왜 저런 행보를 할지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 이런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라고 100%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한 주간지 기자가 쓴 페이스북의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글에는 좀 강하고 직설적인 표현들도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 굴욕을 감내해가면서 미국의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랑이 밑을 기고 있다. 미국이 지지라고 하는 대로 지져주고 있는 것이다. 그 장면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그 방미 직전이었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 방금 나온 대로 이제 북한이 수소탄에 ICBM을 결합하는 그런 영상이 나올 정도로 예. 이게 뻥이 아닌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대통령께서도 조금 강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자 뭐 이런 언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에는 좀 부적절한 용어였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과거 표현을 그대로 썼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밖으로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 그리고 또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고요. 안으로는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과 사람들에게 또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고공행진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확연한데 야당의 공세도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맹비난하면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균열과 불협화음이 노출되어 온 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하고 싶지 않은데 미국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를 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1번입니다. 지지층을 의식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라면 용기 있게 정책 전환을 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 점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두 사람의 만남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만나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아하. 청와대도 일단 그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만남 자체가 접견을 하고서 유엔 참석과 북핵, 북한 문제, 그리고 이제 범세계적 문제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좀 포괄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는데 여기다 좀 한 가지 중요한 게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지난 8일에 가진 강연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현 정부가 보였던 일들이 더 이상은 되풀이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엔 평가받지 못하고 또 중국에는 보복을 당하고 있다 현재.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좀 비판한 바가 있어요. 두 사람의 만남에서는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얘기만 나눴겠지만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약간은 나를 세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지난 금요일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한테도 별로 평가를 못 받고 또 중국으로부터는 뭐 완벽한 그냥 아주 보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첨단 21세기 무기가 북한 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도발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는 이럴 때일수록 통합이 되죠. 이 통합이 좀 중요하다. 자, 이 통합이 중요한데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논란이 거셉니다. 그런데 자, 아무리 동맹이라도 청구할 건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안보 비용을 대폭 올릴 것이다. 결국 이러면 연말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청구서가 날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르면 연말에 시작될 한미 간 2019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내부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협상 전담 대사도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은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에 우리가 분담하는 몫을 말하는데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또 각종 미군 기지 내 건설 비용, 또 군수 지원비 등에 사용이 됩니다. 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 특별 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협정은 내년 12월 31일로 끝이 나는데요. 현재 9,200억 원대인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 정부는 한 1조 원 초중반대로 대폭 올리자라고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을 지켜보면서 각종 전략자산 정계 비용 등을 우리 측에 청구할 거란 관측이 지금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과도한 청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스크린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동맹이라도 또 따질 건 따져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자, 뭐 여하튼 그래도 전작권 이관 등 여러 가지 자주국방에 대한 또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낼 건 내고 우리도 큰 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8m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째 떨어지면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밀린 69.1%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2.8%포인트 올라 24.6%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주간 지지율이 7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취임 뒤 처음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감과 무력감이 지속되면서 지지율이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인 오후 2시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안보 문제를 비롯한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 국회에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핵무장 문제를 놓고 찬반으로 극명히 나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박성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박성진 후보자는 보수 농객으로 알려진 변희재 씨와 뉴라이트 학자로 알려진 이형훈 교수를 세미나에 초청했다는 논란에 대해 여러 초청 인사들 중 일부라며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 일로 역사관이나 이념을 평가하는 것은 비약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창조과학을 신봉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는 창조과학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창조론은 신앙적으로 믿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박 후보자는 어제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 없이 핵무장 외교를 우리가 펼치기로 할 것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이제 한반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핵 질서의 재편을 가져오는 엄청난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 나라, 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장이 꼭 필요합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서명운동까지도 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죠. 네, 전술핵 전쟁이 이제 백악관을 넘어서 이제 여론전으로 확전 중인 상황입니다. 예. 한국당 들으신 것처럼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1,000만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외교전까지 펼치기로 했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다고 해요. 예. 서한에는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한국 국민 60%가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을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산까지 다 이제 재배치에 드는 비용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멀리 보고 하는 거죠. 예. 한국당 상황 아주 오랜만에 주막 가편입니다. 60%라는 여론조사 결과 언제 받겠습니까? 여론에 힘받아서 전술핵 재배치를 이참에 밀어붙이자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 도발에 뾰족한 카드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만나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크리스틴 라가르 IMF 총재와도 만났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쯤 청와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만났는데요. 곧 있을 유엔 총회 참석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반 전 총장을 만나 북한 핵실험 등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만큼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현안 해결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자 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엔 사무총장 재직 경험이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방한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와도 접견했는데요. 재벌 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의 공정경제정책이 유망 기업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재벌의 과도한 시장 지배를 막아 포용적인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공정한 경쟁과 재벌 개혁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처음으로 70% 이하로 떨어진 조사가 나왔어요.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여론조사 기관인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깨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거론된 것은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트럼프 대통령이 소집한 지난 3일 국가안전보위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MBC 방송은요, 한국에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등의 핵 위험에 맞서 최신형 소형 전술핵 무기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요, 핵으로 폭주하는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경고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북 제재 결의를 앞두고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도 높은 제재에 찬성하지 않으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전술핵은요, 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함께 모두 철수됐고 재배치를 하기에는 현실성이 적다라는 이게 워싱턴 외교관의 진단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역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적은 없다라고 일단 선은 그은 상태입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으로 당신들이 북한을 통제하지 않으면 한국에게 핵을 전술핵 줄 거야. 그렇죠. 아하. 자유한국당 연일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그런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천만 서명 운동과 청문회장에서 예행 연습했다는 지적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정책 질의에서는 소상공인과 대화 채널이 없어 장관이 된다면 위원회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김희수 헌재수장 인준안을 표결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술핵 배치 등 핵무장론, 여전히 정치권에서 논란이에요. 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미국, 중국, 일본을 방문해 설득 작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대국민 여론전을 진행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1000만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전술핵 배치든 핵 공유 등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핵 무장 논란으로 더 이상 정치, 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안보 여야 대표회담을 거부한 홍준표 대표를 소인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미 동맹과 압박으로 대북관계 주도권을 강화해 나갈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백악관에 이어서 미국 대선 후보였던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까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에 이어서 의회까지도 이제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건데, 전술핵 들어올까요, 진짜? 좀 굉장히 분위기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